혹시 아시겠지만 이미 조르나다 샘도르 콜루나 20일 이벤트 참가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이 행사는 4월 10일, 13일, 15일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과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화끈거림이 있어요. 그런데 발에 손을 대보면 제 발은 정상 온도예요. 그냥 느낌이에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엘리안에 이렇습니다. 타는 듯한 느낌은 보통 신경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신경은 저는 데이터 케이블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걸 좋아해요. 휴대폰에 연결하고 컴퓨터에 연결하는 그 작은 케이블 있잖아요. 그걸로 휴대폰에서 컴퓨터로 또 컴퓨터에서 휴대폰으로 파일을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신경은 데이터 케이블과 같아요.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 제가 대충 사람을 그려봤어요. 그렇죠? 팔, 다리. 그리고 여기 뇌가 있어요. 그리고 척수도 있죠. 그렇죠? 머리 안, 뇌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척추를 통해 지나가는 거예요. 몸에 있는 모든 정보는 몸의 어딘가에서 나옵니다. 그 정보는 척수로 들어가서 뇌까지 갑니다. 촉각, 움직임의 감각, 따뜻함, 차가움, 통증, 압력의 감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건 신경이 있기 때문이고 이 데이터 케이블이 뇌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경이 있습니다. 작은 신경들도 있고요. 여기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검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뇌에서 나오는 겁니다. 척수 안을 통해서 오고 몸의 어느 부분이든 갑니다. 뇌에서 몸의 어느 부분으로든 정보를 보내는 것이 바로 그것을 조절하는 겁니다. 제 손을 펴고 쥐는 것도 뇌가 손을 열라고 닫으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데이터 케이블이 바로 신경입니다. 이게 우리 몸 전체를 통해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우리 신경은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신경이 이렇게 긴 여정을 따라가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극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몇 가지 증상을 겪게 됩니다. 또는 뇌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발에서 느끼는 것처럼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림 증상,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 그리고 통증 증상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압박, 신경을 압박하거나 자극하는 부분이 있을 때 뇌에서 발을 조절하는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힘이 빠지고 안정감이 떨어지며 발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당뇨병, 부상, 기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조카수 증상을 겪으며 이는 발끝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이 발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화끈거림은 실제로 발이 타고 있거나 뜨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에서 뇌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이 그 경로 어딘가에서 자극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가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통증을 유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화끈거림을 아주 빠르게 마치 마법처럼 조절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자를 가져오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의자를 가져와서 여기로 오세요. 자, 의자 가져오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끈거림을 완화하고 개선하고 조절하는 두 가지 방법을 발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신경 압박 문제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리를 꼬고 앉아서 발 전체의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발바닥 쪽에 있는 손으로 여기 뒤꿈치를 잡아주세요. 다른 손은 여기 발등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비트는 동작을 할 거예요. 뒤꿈치는 아래로 당기고 발끝은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바꿔주세요. 마치 천을 짜듯이 해주세요. 한쪽으로, 그리고 반대쪽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 해주세요.
편한 방법으로 잡으세요. 손바닥만으로 잡거나 엄지손가락을 밖에 두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엄지손가락으로 이 동작을 유도하는 걸 선호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작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능한 만큼, 알겠죠? 양쪽으로 모두요. 이 비틀기 동작을 20번 반복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근육의 긴장을 개선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근육들이 신경을 압박하는 정도를 줄일 수 있어요. 알겠죠? 특히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두 번째 방법일 거예요. 검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 발 윗부분, 발 안쪽이에요. 그 뼈가 있죠? 복사뼈예요. 어떤 곳에서는 모코터라고도 부르죠. 바깥쪽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발꿈치가 있어요. 맞죠? 이 두 뼈 사이로 몇 가지 구조물이 지나갑니다. 그 중에는 경골신경이라고 불리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이 발바닥을 지배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아마도 당신이 발에서 느끼는 화끈거림은 바로 이 통로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비트는 움직임을 할 때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경골신경이 지나가는 이 부위를 더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라면 이 동작을 2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화끈거림이 사라질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요. 두 번째 운동에서는 같은 부위를 또 운동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할 겁니다. 바로 이 통로, 이 부위로는 다른 구조물들도 지나갑니다. 그 중에는 후경골근이라는 근육의 힘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발, 종아리, 정강이, 무릎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바로 이 근육이 그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은 후경골근을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근육은 후경골근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있는 신경이 더 좋아질 거예요. 알겠죠? 지금 앉아있는 그대로 정강이를 잡으세요. 쉽죠? 딱딱한 구조잖아요. 단단하고 마치 벽이나 시멘트 블록 같죠? 그러니까 뼈를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뒤쪽, 종아리 방향으로 걸어가듯이 만져보면 어느 순간 이 딱딱한 부분이 사라지고 말랑말랑해질 거예요. 바로 그 뼈 뒤쪽이 바로 후경골 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정강이 뼈, 즉 경골 뒤쪽을 따라가면서 아픈 지점을 찾아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꽤 아플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아픈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픈 지점을 찾았다면 약한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그 압력을 유지하세요. 이 압력을 90초 동안 유지하세요. 통증이 점점 줄어들고 통증이 퍼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근육의 저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육이 덜 뻣뻣해져요. 제 동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질긴 고기 같다가 나중에는 부드러운 고기처럼 변한다고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정강이 뼈 뒤쪽, 이 모든 부위에서 이런 통증 지점을 찾아서 각각의 지점을 하나씩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운동을 해보고 느낀 점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화끈거림이 줄었는지도 알려주세요.